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03페이지 보시면 503페이지 자, 난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 방식은 크게 네 가지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전기 난방. 보통 물을 데우게 되면 이 100도씨 물을 100도씨로 끓이게 되면 자, 이때 잡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2257kJ 잡열을 자, 가져가야지 전기가 됩니다. 그럼 전기가 이 잡열을 방출하면서 물로 됩니다. 그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전기 난방 개념이 되겠고요. 전기 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온수 난방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의 난방이 바로 이 복사 난방입니다. 복사 난방. 보통 온수 난방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복사 난방입니다. 바닥에다가 뜨거운 물을 보내서 보통 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온수 난방이라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복사 난방입니다. 대신 과거에는 온돌 구들장이었죠. 구들 온돌이었고요. 지금 현재 온수 온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아파트에다가 나무 떼어가지고 연탄 떼가지고 난방을 하면 거름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가스 보일러 돌려가지고 있죠. 뜨거운 물을 이제 바닥에 돌려서 데워서 하는 복사 난방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난방기가 없죠. 그래서 보통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온풍을 만들어서 겨울철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난방 이 네 가지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풍난방 있죠. 얘는 간접 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직접 난방이 아닌 간접 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온풍 난방은 간접 난방이에요. 나머지는 직접 난방인데 온풍은 간접 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죠. 이 두 가지 난방이 바로 대류 난방. 식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대류. 공기 대류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죠. 그걸 이용하는 난방을 대류식 난방이라 해요. 그럼 대류 난방은 자,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이것을 대류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방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자, 이제 벽이 있고요. 여기 창문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창이 있게 되면 창문으로 이 에너지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주 다른 데 벽에는 뭐다? 단열재를 썼기 때문에 유리창에다 단열재 넣는 거 보셨습니까? 유리창에 단열재 넣으면 왜 유리창 설치해놨어요? 맞죠?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벽 치죠. 그래서 유리창에는 단열재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겨울철에 유리창 근처에 가면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바람은 실제는 안 들어도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보통 이거죠. 여기가 얼굴 표면 온도가 높고 유리창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열 복사가 되면서 열을 뺏깁니다. 반대로 냉기가 들어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류식 난방은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그대로 바닥으로 어떻게 하강하겠죠. 그러면 이 바닥이 차가워지거든요. 이렇게 그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 이것을 보통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해요. 콜드 이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드래프트 현상에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 칭하거든요. 그러면 제실자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니셨죠? 혹시 소학교 다니신 분 없습니까? 그럼 국민학교 다녔으면 국민학교 학교 교실에 다녔을 때 어디가 제일 추웠습니까? 아랫도리가 엄청 추웠죠. 나는 머리가 막 추웠습니까? 아랫도리가 더 추웠으면 특히 맞죠? 발이 엄청 추웠습니다. 그 이유가 콜드 드래프트 현상 때문입니다. 추위를 제실자가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지에이터를 설치하는 거야. 창문 아래 여기에다가 방열기 라지에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방열기를 설치하는 게 라지에이터. 열을 방출하는 기구 라지에이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열을 발산해서 이 공기를 바로 데우는 거예요. 그 공기를 데워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류. 자, 이 공기 대류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난방?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이라고 칭한다는 점에 기억을 해두시고, 대류식 난방의 개념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얘는 라제타 방열기가 필요한 거예요. 라제타가 방열기가 필요하고, 그럼 방열기만 이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방열기 밸브가 필요해요. 이 방열기 밸브가 필요하고요. 방열기 밸브, 라제터 밸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겁니다. 에어를 빼줘야 돼. 공기 빼기 밸브. 자, 공기가 차 있으면 온수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이 안 따뜻해. 그래서 난방기를 돌리는데도 이상하게 방이 안 따뜻해. 그러면 에어 찾다는 거예요. 에어를 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있죠? 그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에어를 빼돌라 해야 돼.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설비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전기난방의 진공 한수식은 제예요. 전기난방의 진공 한수식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필요해. 한수식은 예외입니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통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본 공통으로 필요한 거예요. 공통 설비입니다. 얘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전기하고 온수는 전기난방하고 온수가 대류식 난방이라는 공통점과 이것이 필요해요. 공통이. 대류난방이라는 점. 자, 기억하시고, 그런데 전기하고 온수난방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야? 바로 이 개념이에요. 전기를 라제타 방열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공급을 해서 자, 잡열을 이용하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무슨 열? 잡열이라고 배웠죠? 잡열. 그래서 이거는 잡열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 개념이 됩니다. 잡열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잡열은 무슨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라 해서 상태 변화라 했죠? 얘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에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잡열이라고 합니다. 출입하는 열이 잡열 개념이에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잡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1kg을 옮기는, 그래서 이 잡열은 따지면 2250
1257kJ이 돼요. 7kJ 개념 1kg. 100도씨 물 1kg을 전기로 만들 때 2257kJ란 열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데워서 보냈잖아요. 그럼 라지에터에서 이 열을 방출하면서 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난방이 전기난방이에요. 전기난방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근데 온수 난방은 이겁니다. 라지에터 방열기가 있을 때 이 방열기에다가 온수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온수. 그럼 온수 온도에 따라서 보통 온수, 고온수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은 일반적으로 할 때 100도씨 끓는다 이렇게 배웠죠. 순수한 물은 표준기 아파에서 100도씨 끓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한 물이고 물의 끓는 점은 달라지게 되죠. 맞아요? 비등점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을 가하면 대표적으로 물의 끓는 점은 어떻게? 높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도로 낮아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공급을 해주는 걸 갖다가 고온수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온수 온도에 따라서 보통 온수하고 무슨 온수? 고온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방열기에서 이제 바로 얘는 이제 이 현열을 방출해서 하는 거예요.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열은 무슨 열이라 해? 얘는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무슨 열? 현열이라 했죠. 얘는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에요. 현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먼저 정리합시다. 그러면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을 우리 비교하면 자 그러면 누가 열의 운반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으면 얘는 이것만큼 열을 무조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는 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만큼 우리가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도씨 물을 공급을 했다. 공급을 해가 들어갈 때 온도가 90도씨입니다. 그러면 한수할 때 온도가 80도씨다. 그럼 10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온도 변화에 주입하는 게 그 열량밖에 방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은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죠? 전기가 많은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좋은가 하면 얘가 좋은 거예요.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좋습니다. 얘가 커요.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운반 능력은 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기본이 의외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이 좋고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년에 따라서 기억 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죠. 맞아? 간혹 가다가 어디 가가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싶은 때도 있죠. 그건 또 아닙니까? 아주 괜찮은데요. 성능이 좋은데. 저는 간혹 가다 한 번씩 이따 없이 한 번 수업에는 관계없는데 다른 데 가서 내가 뭐 때문에 여 왔는데 각중에 한 번씩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성능이 좋은 겁니다. 또 가고 내가 왜 왔지 이러면서 다시 갔다가 다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할 때도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자주 해야 돼요. 깜빡 어떤 분은 이래 돼요. 내려갈 때 거기 어딘데 성강기가 없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려가면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몇 개씩 까먹고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능력이 좋고 얘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얘는 일을 적게 해도 되고 얘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 면적이 얘가 적어도 되잖아. 그럼 반면에 얘는 열을 많이 방출하니까 방열기 면적이 커져야 되는 거야. 얘가 면적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공급되는 강경도 얘가 적어도 되겠죠. 그럼 얘가 강경이 어떻게? 커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빨리 잘 안 된다 그럼 무한 반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무한 반복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저 쌤들이 무한 반복합니까? 맞잖아요. 강의를 오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다른 데 가는 일도 하고 무한 반복이지 나중에 그렇게 줄줄줄 나오잖아요. 무한 반복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무한 반복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죠. 자주 반복했던 거는 맞죠? 자주 반복했던 거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건 반복이 아닌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고 무한 반복했던 거 기억하고 학생 시절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학생들 기억은 많이 나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얼굴은 알겠더라고. 하도 자주 봐가지고 그 1년 동안 자주 반복해서 봤더니죠. 뭐 보이는데 중간에 학교 다니면서는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게 주업이라서 그랬었는가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비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 적게 들어가겠죠? 적으니까. 여기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시설비적인 측면 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얘하고 열의 운반 능력 개념하고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얘는 열 용량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열 용량. 열 용량은 무엇이 열 용량이라 했습니까? 열 용량은 그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 했죠. 그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 했죠.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많은 열을 간직할 수 있다.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게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야지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쉽게 가벼운 공기를 생각합시다. 공기를 데워놨어요. 오래 가야 안 가요? 예? 오래 가요? 오래 안 가? 못 가죠? 그냥 창문 한 번만 열면 끝나요. 맞아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보십시오. 우리 구두 온돌 생각해 보세요. 구두 온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때 데워놓으면 아침까지 가죠. 왜? 고체잖아요. 데워놓으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 한국민의 머리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구두를 사용했다는 개념이. 유일하게 구두를 사용한 민족이 우리 아닙니까? 온돌 민족은 우리 민족입니다. 맞죠? 일본 뭐 했어요? 걔들은 그냥 마룬을 깔아가지고 맞죠? 중간에 하로 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하고 하로도 뒀죠. 하루 둔 거 모릅니까? 하루 있었잖아요. 하루 갖다 놓고, 맞죠?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있습니까? 일본이 사실상 온도를 했어야 돼.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꿇어 앉아.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맞죠? 꿇어 안 앉고 그냥 이 바닥에 앉아버리면 애 못 낳아. 그래가지고 꿇어 앉은 거예요. 그 얘네
일본이 섬나라니까 습하잖아요. 그래서 바닥도 안 따뜻하죠. 그래서 꿇어앉는 이유가 종족 번적을 위해서 꿇어앉았던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일본 쌤이 이야기해 주대. 왜 그런가? 얌전해서 그런 게, 공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갔죠. 열용량.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용량의 가장 큰 난방을 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보십시오. 중국도 온도를 안 썼잖아요. 중국 문화는 침대 문화잖아요. 맞아요? 걔들 침대 문화입니다. 유일하게 복사 난방 쓴 거는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용량.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죠. 그거 뭐 하다가 있잖아요. 개발하다가 보면 몇 개 출토되는 거 딱 보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민족이 쓰던 거 나오면 바로 닫아버리잖아. 원상복귀하고 없는 걸로 하잖아. 자, 그래서 열용량은 얘가 적고 얘가 큰 거예요. 열용량이 큽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열용량 같이 가요. 시설비 비용하고 열용량 같이 갑니다. 그리고 뭐가 같이 다니는가 하면 쾌감도가 같이 다닙니다. 쾌감도가 나쁩니다. 얘가 쾌감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난방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열용량은 모르면 물이 무겁습니까? 전기가 무거우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벼운 제품 열용량이 적은 거예요. 무게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게. 그래서 얘가 쾌감도가 좋고 얘가 쾌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들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시설비, 열용량, 쾌감도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얘들 기억을 하시고, 쾌감도가 얘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얘가 큽니다. 전기가 크죠? 소음은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난방은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전기하고 온수를 보시면, 그래서 전기난방은 일시적인 난방에 유리합니다. 일시적인 난방. 그래서 방자를 두 번 쓰냐? 난방. 그래서 일시적인 난방에 유리합니다. 전기가. 온수가 지속적인 난방, 지속난방, 지속난방을 연속난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전기난방, 온수난방에서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이 전기난방은 이 배관부식이 얘가 더 빠릅니다. 배관부식이 빠릅니다. 얘가 배관부식은 느립니다.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온수난방 있죠. 얘는 난방을 보통 난방 가동 중에는 어떻게 동결 우려가 없겠죠. 난방을 하게 되면. 그런데 물을 데워서 하는 난방들이 전부 다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난방을 정지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해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난방을 정지했을 때, 난방 정지하게 되면 동파 우려가 있죠.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온수난방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실 때 너무 추운 날씨가 되면 집에 보일러 어떻게 외출이나 이렇게 해서 돌려줘야 되죠. 아니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돌겠죠. 5시간, 6시간마다 한 번씩 돌게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
전기난방 배관법이 나와요. 배관법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냉각다리 쿨링 레거라고 칭하죠. 쿨링 레거.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쉽게 응축수를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 냉각다리 쿨링 레거 개념이 됩니다. 응축수를 냉각하기 위한 배관입니다. 그럼 냉각을 하려고 하면 열을 방출해야 됩니까? 방출을 안 해야 돼요.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리얼에 보면 피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데 피복해보면 방출을 못하죠. 그래서 이겁니다. 애들은 열량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열이 나면 뺏겨야 되는데, 열이 나면 애들은 위로 다 올라오잖아. 그게 춥다고 해요. 맞아요? 춥다고 하니까 덮어주면 애 졸도해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냉각 면적을 높여 1.5m 이상 길이를 좀 확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보면 하트포드 배관법이 나와요. 접속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5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하트포드 접속법에서 나와요. 그러면 얘는 한수 주간, 거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한수 주간이 오잖아요. 그걸 다이렉트로 보일러의 접속을 안 했어요. 위로 따가지고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준 목적이 사실 저겁니다.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에요.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목적 정도 기억하세요. 주된 목적이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에 직접 이렇게 공급하면 안 돼. 보일러가 있을 때 한수 주간이 이렇게 오면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속을 안 하고 위로 해서 있죠. 이렇게 접속 안 하고 위로 해가지고 위로 접속해서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 배관법을 무슨 배관법?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배관법이다. 기억하시면 돼.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리프트 위험은 거기 보시면 비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계단처럼 따올랐죠. 단으로 따올린 배관법이에요. 이 배관법을 리프트 위험이라 하는데, 자, 우리 어디 가서 리프트 타셨습니까? 리프트 타는데 몇 기장이죠. 스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가서도 리프트 타죠. 공원 같은 데 가면, 동물원 이런 데 가면 막 산에 많이 해놨잖아. 걸어가기 싫을 때 리프트 타고 가죠. 그럼 그러면 리프트 타고 갈 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면 있는데 리프트. 산에다 만들어가지고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갈 때 내려오면서 동물원 돌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스키장에 리프트가 있는데 보통 스키를 어떻게 됩니까? 리프트를 타고 스키 신고 산에 못 올라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리프트 타고 올라가가지고 스키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자, 이 리프트 위험은 한수 주간보다 높은 이제 응축수를 꼬을 때 쓰는데 얘는 고다 써놓으세요. 기억에다가. 이거는 진공 한수식입니다. 진공 한수식. 진공 한수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줄게요. 이거는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한수하는 방식이에요. 응축수를 한수하는 방식을 진공 한수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응축수가 사실 이거죠. 응축수는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옵니다. 그 물을 무엇이라 한다? 응축수라고 합니다. 응축수는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옵니다. 그걸 응축수라고 해요.
응축수. 그러면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될 때 잡열을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100도씨 전기에서 100도씨 물로 되돌아올 때 잡열을 방출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상태 변화에 생기는 물을 다 뭐라 한다? 응축수라고 해.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열을 그때 물을 생기는 것을 보통 응축수라고 합니다. 그럼 뭘로 한수? 그래서 한수 방식에 따라 진공 한수식이 있는데 이때 그럼 진공 한수식의 경우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방열기를 하지에 따라. 그러면 방열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물이 됐으니까 이걸 위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배관법을 무엇이라 한다? 리프트 이음이라 칭한다는 게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개념 정도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시험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트포드 접속법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하실 거. 전기난방 배관법이 리프트 냉각다리 쿨링 레그가 있고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 있고 리프트 이음이 전기난방 배관법이다 정도 기억하시고 안전장치는 한번 냈거든요. 이거는 뭐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순위가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에 2순위 때는 리프트 이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배관법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전기난방 부속품이 나와요. 그래서 1번 전기 트랩, 스팀 트랩이 나오죠. 스팀 트랩.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그 목적은 나오죠. 응축수 제거라든지 수증기 유출 방지나 배관 내 잔물 제거, 본래 응축수만을 함수한다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그 종류가 나오는데 시험은 501페이지 보면 작동 원리해가 있죠. 7페이지. 죄송합니다. 5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죠. 요 가지고 기출 써놓으세요. 기출된 거는 이거는 안 내. 기출된 거. 자, 이거는 그냥 혹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6페이지 있죠. 506페이지 보시면 종류 나오죠. 대표적으로 요거 간단히 보십시오. 방열기 트랩. 이 방열기 트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열동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방열기 트랩. 이걸 열동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열동 트랩.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응출을 분리시키는 기구로서 바로 전기난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열기 트랩의 역할이 바로 뭐만 한수하기 위해서다? 응축수입니다. 응축수만을 보일러에 한수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하는 겁니다. 응축수만. 그러면 나중에 찌꺼기나 수증기 이런 걸 갖다가 보일러에 넣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방열기 트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킷 트랩 나오죠. 주로 고압전기의 간말 트랩이나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탕비기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기에는 보통 방 이런 데 사용이 잘 안 되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기 난방보다는 다른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트랩은 있죠. 요거는 저거 체크하시면 돼. 다량의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서 열교환기 쪽에 많이 사용해요. 열교환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간단히 보시고, 그 정도만 혹시나 해서 봐두세요. 그러면 혹시나 나오게 되면 방열기 트랩 있죠. 열동 트랩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오게 되면 방열기 트랩. 얘를 정확히 봐두십시오. 그리고 방열기 트랩에 의해서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트랩이 배수 트랩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놓으세요. 얘들은 뭐다? 전기 트랩이다. 그 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번 체크해 두시고, 일단 6번에 전기 헤드 나오죠. 자, 배관의 각 계통별로 전기를 고르게 급송하기 위한 장치가 뭐다? 전기 헤드예요. 전기 헤드. 전기 헤드가 그걸 한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온수난방에서는 509페이지 팽창 탱크 나오죠. 자, 팽창 탱크가 사실 이거죠.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장치가 팽창 탱크예요. 자, 그럼 팽창 탱크는, 자, 물은 끓이게 되면 어떻게 부피가 어떻게 팽창되잖아요. 또 수증기가 되면 뭐가 됩니까?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흡수를 못 해주면 어딘가 터져야 되죠. 최적 팽창이 생기면 어딘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주죠. 물을 병에 딱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물이 얼게 되면 9% 최적 팽창 생기죠. 그거 생겨서 병 다 깨지잖아. 그런데 PT병에 넣어놓으면 PT병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배가 뻘락해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이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 탱크는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뭐가 있다? 밀폐식 팽창 탱크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식 팽창 탱크는 보통 온수 난방에 사용하는 거고요. 밀폐식 팽창 탱크가 뭐다? 고온수 난방이나 자, 지역 난방 쪽에 사용하는 것이 밀폐식 팽창 탱크예요. 그럼 이 팽창 탱크는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예요. 얘는 전기 난방에 설치 안 하고 무슨 난방?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복사 난방에도 사실 옛날에 있었죠. 저기 팽창 탱크입니다. 연탄 보일러 아는 분들은 쉬웁니다. 연탄 보일러 위에 조그맣은 물통이 있었죠. 거기 팽창 탱크예요. 거기 개방식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하면 우리 주전자나 바가지로 물 부었었죠. 그게 바로 팽창 탱크입니다. 그러면 연탄 보일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했어요? 낮은 위치에 했어요? 높은 위치였잖아. 그래서 그걸로 돌린 거예요. 그럼 걔를 너무 낮게 설치하면 물 안 돌아가요. 그래서 높이 설치해서 물을 돌린 겁니다. 그게 바로 팽창 탱크예요. 그 밀폐식 팽창 탱크는 그래서 고온수 난방은 물에 압력을 가해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는 점이 높아지죠. 대기압을 받으면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 사진에 보시면 거기 510페이지 보면 사진이 있죠. 하나는 옥상이 있고요. 맞죠? 하나는 지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용어 정리해서 팽창간 해놨죠. 팽창 수조에 이르는 간. 그래서 이 팽창간. 그래서 얘는 무슨 난방이다? 온수 난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팽창간을 저 앞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팽창간을 물의 팽창을 흡수해주는 팽창간 또는 무슨 간이라고 해서 안정간 또는 도피간이라고 했죠.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가 해서 도피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전기 난방이 아니고 무슨 난방?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2번에 웨이턴콕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서 주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리턴 콕이에요. 리턴이 한수 아닙니까?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리턴이 한수잖아요. 한수. 순환입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2번 요것도 온수 난방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얘도 무슨 난방? 온수 난방에만 사용이 됩니다. 온수 난방. 그래서 팽창관도 온수 난방. 그리고 방열기 밸브는 뭐다? 양쪽 공통 항목이었다 했죠? 공통 항목이었고 그다음 3방 밸브가 부조이로 밸브가 닫힌 상태로 운전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특수구조용 밸브입니다.
얘가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방 밸브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개별식 난방했을 때 있죠. 고장이 나면 얘가 고장이 나요. 한 보통 개별 보일러 설치하고 나서 한 3, 4년 채 이때 많이 고장이 납니다. 얘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역한수 배관. 역한수 배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급탕 쪽에서 배웠던 거 뭐다? 리버스 리턴.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이죠.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은 온수의 유량을 뭐다?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다? 역한수 배관이라고 했죠. 자, 역한수 배관은 다시 한 번 더 그려드리면 이거였습니다. 방열기가 이렇게 있어요. 라제트가. 방열기가 있으면, 자, 이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공급관으로 이 라제타마다 온수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공급을 하고, 보통 일반 한수 방식은 복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방열기 A, B, C가 있으면 어디는 잘 공급이 된다. A는 공급이 잘 되지만 C는 공급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게 되면, 자, 역한수 방식을 쓰게 되면 방열기가 있을 때 여기에 공급관은 그대로 같은데 공급관 형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자, 이것은 무슨 간? 한수간, 리턴간, 복귀관을 갖다가 역으로 한수하겠다는 거죠. 거꾸로 되돌려서 이렇게 한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방식이다. 역으로 한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ABC의 유량이 어떻게 균등히 분배된다 했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길이를 같게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해서 동일하게 도는 거리를. 그러면 유량이 균등히 분배해 주니까. 근데 역한수 배관을 쓰면 목적은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쓰는데, 배관 길이가 무슨 배관 길이가 얘보다 길어진 일반 직접 한수에 비해서 역한수는 뭐가 길어진다? 리턴관이죠. 배관 길이가 길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비싸진다, 감산다? 비싸진다겠죠.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난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난방이 사실 아파트의 주된 난방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옛날에 사실 이겁니다. 아파트의 난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룬을 깔았을 때 있죠. 마룬을 깔게 되면요, 온수 난방을 했어요. 마룬을 깔았을 때 바닥이 안 따뜻했다. 손님들 오면 뭐가 됩니까? 방석을 내줬죠. 옛날 또 자부동이라 했죠. 손님 왔을 때 방석을 내주면 이 온수 난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온수 난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척벽 라인. 척벽 라인에 보시면 저거 있잖아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타월 그리 밑에 쪼마한 핀 방열기 설치돼가, 알루미늄 방열기 설치돼가지고 쪼마한 게 있을 건데요. 혹시 척벽 라인 안 삽니까? 맹 바깥에 몇 동 쓰인 라인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화장실에 가면 쪼마한 게 있죠? 거기 온수 공급하거든. 그거는 온수 난방이에요. 바닥에다 온수 파이프 깔아가면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걔는 복사 난방이고, 그럼 거기는 화장실은 온수 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 난방은 페이지 513페이지 봅니다. 자,
온수 온돌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난방이 우측에 513페이지 보시면 바탕층이 있잖아요. 아파트 슬리버가 있잖아요. 513페이지. 거기 보면 있고, 단열재 깔고, 이 체험층은 옛날엔 자갈로 채우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요. 거기 이제 배관층이 있죠. 그 배관층 방열관에다가 있죠. 이 방열관, 이 배관층, 이 배관에다가 온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온수를 공급을 해서 바닥을 가열을 하는 거야.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방에 라디에이터 방열기가 있어요, 없죠? 없죠? 바닥이 따뜻하잖아. 맞죠? 그것이 바로 온수온도. 그리고 위에 마감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마감층 거기에 위에 뭡니까? 장판지 깔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온돌? 온수온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수온돌을 하니까, 그래서 페이지 512페이지 와봅니다. 방열기가 없으므로 방의 바닥 면적 이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문 아래 라디에이터 방열기 있으면 그만큼 공간을 활용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복사열에 의한 난방이므로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해서 쾌감도가 최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에 있을 때 쾌감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에 있는 시간 동안 백화점에 있어 봐요. 아, 머리 아파요. 맞죠? 백화점 있잖아요. 청소 자주 잘하는 백화점은 괜찮은데 청소 안 해주는 백화점에 가면 눈 아프죠. 쾌감도가 나쁜 거예요. 온풍 난방이라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방을 개방 상태도 난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옥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옛날에 구들장 해가지고 창호가 뭐였습니까? 창호지 한 장 가지고 실내하고 실외하고 개방 상태에 사실 살아남은 이유가 온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방바닥은 따뜻했죠. 맞죠? 그래서 딱 누워서 솜잎을 딱 덮으면 살아나거든. 따뜻하거든.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 같이 침대에서 잤다. 맞죠? 바닥 난방 안 하고 침대에서 잤으면 다 얼어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방의 상하 온도죠. 저 그래서 이제 천정이 체크하실 뒤에 천장이 높은 방의 난방도 가능하다. 천장고가 높은 실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에 또 이거 배웠다라고 집에 또 단독주택 지면서 천고 높게 짓지 마세요. 추워요. 이건 이론이고 실제는 조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춥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해요. 실제는 천고 높아지면 좀 추워져요. 그러면 천고 높게 하려고 하면요, 천장에다 단열재를 기준보다 엄청 두껍게 넣으세요. 한 30cm 넣으십시오. 천장에다 단열재 두께를 30cm 정도 넣고 벽도 엄청 두껍게 넣으세요. 그리고 샷이 있죠. 세수한 복층유리 폐하 걸러서로 이제 이중창호를 하세요. 복층유리 가지고 그냥 단창 가지고 이중창호 하면 효과 없어요. 복층유리 폐하 걸러서 가지고 이중창호를 만드세요. 그래 하면요. 근데 복층유리 하되 명심하세요. 알루미늄 샷이 하면 안 돼요. 뭘로 하라? PVC 샷으로. 맞죠? 시스템 창호이죠. 그걸 이중창호로 해버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천고 높아도. 그 정도 하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대류가 적은 바닥 먼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 배관을 매설함으로 수리 고장 개수 발견이 어떻게? 어려워요. 다 뜯어야 돼요. 누수되면. 그리고 구조체를 따뜻하게 함으로 예열 시간이 어떻게? 길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 빨리 난방해서 빨리 데워집니까? 안 데워집니까? 저 512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빨리 데워집니까? 서서히 데워져요? 서서히 데워지죠.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가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야 돼. 1시간 이내 나가면요. 난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난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1시간 이전에 나갈 거면 그냥 있다가 나가시면 돼요. 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나서 오리지널로 뜨뜻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외기온도 급변에 따라 뭐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빨리 급변한 외기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열 후면 열손실 방지에 단열재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 하중이 어떻게 증가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여기 있죠. 우측에 513페이지 그거 있죠. 단열층부터 해서 상부 마감층까지 하면요. 두께가 15cm 이상이에요. 최소. 굉장히 두꺼워져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세요. 철거할 때 보세요. 엄청 나가요. 이거 하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게 바닥에 이제 매입하고 512페이지 보면 그 이제 패널을 바닥에 매입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매설 깊이 체크하십시오. 1번에. 바닥에 균열 등을 고려해서 간이 표면까지 두께 강경 1.5, 2배 이상으로 해준다.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매입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간경, 이 간경에 1.5배에서 2배 이상 매설을 해주는 거예요. 2배 이상. 이렇게 매설해서, 그래, 균열이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고다 써놓으세요. 1번에다가 온도 분포도 균일해지는 거야. 온도 분포가 균일해지는 겁니다. 온도 분포가. 근데 옛날, 자, 옛날이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잖아. 연탄 보일러 놨을 때 배관이 다 보였잖아요. 야매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균열 가고 뜨고 죽겠거든. 돼 있는 데는 뜨겁고. 와, 막 탔어. 맞아요? 탔어요. 그 이유가 보일러 잘 논다는 소리 들으려고 자기 그럼 돈이 적게 들어도 되잖아요. 위에 두껍게 덮어버리면 있잖아요.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 얇게 하면 재료도 적게 쏘고 이 사람 보일러 잘 놓네 이 소리를 듣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돈은 적게 들이고 맞죠? 돈은 많이 받고 보일러 잘 놓는다는 소리 듣잖아. 그럼 매립 이만큼 해놓으면요 저 인간 보일러 못 넣는다는 소리를 또 들어. 맞죠? 안 따뜻하거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있잖아요. 전체가 균일해가지고 옛날에 연탄 보일러 시절 알던 분들이 자꾸 집에 전기장판을 깔잖아. 따뜻한 걸 좋아해요. 맞죠? 맞죠?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그래서 의문이에요. 항토방도 아닌데, 맞죠? 따뜻한 거예요. 그 건강생활하시면 뭐다? 항토 까세요. 항토방을 하나 만드세요. 공사하셔가지고. 항토방, 건강생활하면 항토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 전기장판 까지 마시고요. 전기장판에서 자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래서 항토방을 하나 만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사실 저거잖아요. 친환경은 아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그 측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적인 측면이죠. 보일러는 520페이지 보시면 노통 연간식 보일러하고 있죠. 이 수간식 보일러를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보일러가 노통 연간식 보일러하고 이 수간식 보일러 이 두 가지예요. 노통 연간식 보일러하고 수간식. 자, 노통이라는 것은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써놨죠. 자축그림 노통 해놨죠. 노통이 연소실 연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통은. 노통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에요. 노통은 연소실입니다. 연소실. 연소실 연소통은. 로가 연소입니다. 연소통입니다. 그리고 연간이죠. 연간이 바로 뭔가 하면요.
낙간이 아니에요. 이어서 연은 연기연자야. 연자가 연기연입니다. 연기연. 연소열을 간 내부에 보내서 주변에 물을 데운다 해서 노통 연간식 보일러예요. 자, 그래서 기억 체크 보유 수량이 많으므로 부하 변동에는 안전해요. 그런데 간 내부에다 연소열을 보내서 주변 물 데우니까 수명이 어떻게? 짧은 거예요. 수명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염 체크 학교나 사무실, 아파트와 같이 실이 많은 데 쓰는 거예요. 실. 체크하세요. 학교, 사무실, 아파트. 근데 수관식 보일러가 그 옆에 그림 보세요. 그 위에 기수 드럼 했죠? 기수 드럼 있고 밑에 물등, 드럼 나오면 수관식 보일러, 드럼. 그리고 옆에 간이 많잖아요. 간. 거기 물관입니다. 수관이야. 수관을 설치했다 해서 수관식 보일러인데 물관을. 다른 거 아니에요? 수관을 설치했다 해서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럼 얘는 기억하시면 돼. 뭐가 있다? 드럼하고 뭐가 있다? 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고, 사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보일러가 여기에만 사용돼서 지역난방하고 지역난방과 대규모 건축물입니다. 대규모 건축물 이런 데 사용이 돼. 지역난방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이 되는 것이 이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수관식 보일러는 거기 디귿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자, 왜 고도의 물처리 설비가 필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얘는 급수 처리를 해가지고 연수를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경수를 사용하면 이 스케일이 물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막히면요, 수관이 파열이 돼요. 그럼 청소해 주면 되는, 얘는 내부가 굉장히 이 수관이 많이 있어 복잡해가지고 내부 청소가 힘들어요. 내부 청소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고도의 뭐다? 물처리 설비가 필요한 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내부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스케일로 나중에 수관이 파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도의 뭐다? 물처리 설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관식 보일러를 시험에 몇 번 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거만 알면 돼요. 지역난방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뭘 쓰더라? 수관식 보일러다. 이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조금 봅니다. 먼저 524페이지. 자, 방열기, 열을 방출하는 기구가 무슨 설비다? 방열기죠. 방열기 라지에타죠. 영어로 라지에트. 그 표준 방열량 있죠. 이걸 조금 외워 놓으셔야 돼. 표준 방열량. 표준 상태에서 열을 방출하는 게 표준 방열량이에요. 표준 방열량. 그래서 전기는 그 열매 온도가 102도시고 실온이 18대 표준 상태에서 이만큼 열을 방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얼마다? 0.756kW. 지금 현재 단위는 이거고 킬로와트고, 옛날은 650kg, 옛날은 이거였어요. 옛날 단위는 650kcal였어요. 옛날 단위는. 옛날은 이걸 썼고요. 과거에는. 현재는 이걸 쓰고 있다. 현재는 이걸 쓰고 있는 게 0.75kW. 그래서 전기 온수는 0.5 이상 kW잖아. 옛날에는 뭘 쓰는가 하면 450kcal 이걸 썼었어요. 옛날은. 과거에는 이거고 현재는 앞에 걸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거고 과거에는 이거. 그런데 표준 방향 이걸로 안 나와서 이상하게 킬로줄 단위로 나오면 1kW가 얼마다? 3600kJ입니다. 1kW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600을 곱해버리면 돼. 열량 단위로 나오거든. 킬로줄로 나오거든. 이걸 외워. 0.756, 0.523. 이걸 외워 놓으십시오. 0.756, 0.523. 이거 한 번 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는 이 인간들이. 한 번 낼 때도 됐는데. 이거 고르는 거 짝으로 낼 수 있어요. 짝으로 고르세요. 아니면 옳게 짝져진 것은 아니면 어떻게 내는가 하면 하나만 낼 수도 있고 원수나 전기를. 그래서 그 2번 상당 방열 면적 있죠. 요는 기출됐습니다. 상당 방열 면적. 여기 3회 때 기출을 했습니다. 3회 때. 그때 계산 문제 딱 한 문제 냈었거든. 3회 때 20문항 내가지고 그때 사지선다형 20문제였거든. 그래서 이 상당 방열 면적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얘가 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방부와 상당 방열 면적은요. 상당 방열 면적 EDR 면적은 남방부하는 총손실 열량이잖아요. 총손실 열량이에요. 이걸 뭘로 나왔다?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표준 방열량 이걸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얘를 안 주어집니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 이거만 암기해 놓으면 그냥 푸는 게 표준 방열량. 그래서 이거 가지고 냈거든. 그러면 이거 내놔야 안 낸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내느냐? 남방부하를 구하는 걸 냅니다. 나중에 남방부하는 얼마야? 이게 그럼 방열 면적 주어질 거면 방열 면적 EDR이다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 표준 안 주어집니다.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을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534페이지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는 이번 과정에 안 합니다. 이 파트가 조금 하긴 되거든. 아마 안 할, 5번에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이랬거든요. 다음 시험 공고 나왔을 때 초반에는 시험 안 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재공고에서 다시 시험 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실제 문제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럼 아마 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 관리사에 사실상 공조하고 냉동이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없습니다. 빌딩이나 병원, 이쪽 호텔 이런 거 다 관리하면 필요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자 보시면 뭐가 에어컨 고장나면 누가 고치? 어디에서 고칩니까? 서비스센터 해야죠, 맞죠? 삼성 거가 있으면 삼성이 하고 LG 거 LG 하고 맞죠? 그러잖아. 관리사무소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에어컨 고쳐줘, 냉장고 고쳐주려면 사이코 되죠? 또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동네 다 소문나요? 맞죠? 아무도 안 그러죠?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기만 안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68회 수송설비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